안녕하세요. 글의 계절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날씨가 선선한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방사선 30회차를 끝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겸 이렇게 오랜만에 액션캠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잠깐 쉴 겸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6월 30일에 시작해서 8월 11일, 딱 어저께 끝났거든요. 참 2달 정도 걸렸는데 길다면 참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악성 뇌수막종 개두술 이후에 보조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IMR-RT X선이라는 방사선 방식으로 토모빔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저는 총 60그레이 정도의 방사선을 30회에 걸쳐서 나누어 받았습니다. 방사선은 매일매일 가요.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이나 공휴일이 껴있다면 4번 가는 건데 생각보다 30회가 되게 길게 느껴지긴 했어요. 한 달이 아니라 거의 2달 가까이 걸렸으니까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되게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방사선 치료 자체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서 쐬는 거는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고 그 전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계를 세팅을 하시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누우면 이제 머리를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기계가 그 마스크에 딸린 그 점들 따라서 이제 방사선을 쐬는데 제가 한번 쓴 모습을 마지막에 기념으로 셀카를 한번 남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변에서 방사선 치료 힘들지 않았냐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부작용이 되게 적은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물론 느껴지는 부작용이 있기는 했어요. 일단 좀 많이 뒤로 갈수록 확실히 치료가 누적될수록 뒤로 갔을 때 되게 피곤했고요. 특히 한 3, 4주차까지는 잘 못 느꼈는데 5주차, 6주차 정도 되니까 확실하게 이 피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제가 체감했던 건 탈모 증상. 13회차 정도부터 탈모가 시작돼서 지금 방사선이 쬐는 부위는 그 부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머리카락이 막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막 박혀 있어요. 그 베개 잎에 막 박혀 있고. 그래서 항암 하시는 분들이나 왜 이제 머리를 다 미시는지 알겠다. 왜냐면 그거를 빼는 것도 너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개 커버도 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되게 울적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만 방사선이 이렇게 쬐어지면 그 부분만 머리카락이 없고 그 아랫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옆부분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을 받고 나면 두피가 좀 뜨끈뜨끈해져요. 미열이 오른다고 할까요? 그런 증상이 있었고 그 방사선 받는 부위, 그러니까 약간 이마랑 연결된 이 부분이 좀 트러블 같은 게 좀 나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방사선이 끝나니까 그 부분에 이 트러블 같은 것도 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게 방사선 후유증인지 아니면 이번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그러니까 폭염이 제일 심했을 때 제가 5주차, 6주차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6주차에는 제가 생리도 겹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고 트러블 나고 막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그런 게 폭염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리 때문에 그런 건지 방사선 후유증인지 그러니까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어차피 하나를 겪어도 힘든데 세 개가 그냥 한꺼번에 와서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 폭염 때문에 더위 먹은 건가? 아니면 이거 생리 부작용인가? 이렇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방사선 후유증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힘드네? 그냥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힘드네? 이러고 말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기는 하고 사실 방사선 치료 시작할 때 카페에 들어갔었어요. 뇌종양 환우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서 너무 힘든 분들의 후기들을 많이 봐서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예후가 안 좋고 또 방사선 후유증을 겪고 계신 환우분들이 계신데 저 혼자 약간 정말 생각 없는 사람처럼 나는 괜찮다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 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너무 해맑게 긍정적으로 막 보자 했는데 그게 약간 그냥 치기 어린 느낌이라서 그래서 뭔가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AI한테 감정적인 위로를 부탁해 왔어요. 그랬더니 AI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 울고 있는 나에 대한 한심함에 대해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유라님이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자책하고 계신 점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에는 자격과 등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가짜가 되거나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약하거나 한심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자 감정 배출 과정입니다. 남들에 비하면 나는 양반인데 왜 이럴까? 라며 감정마저 검열하고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마음껏 눌어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심리 상담가처럼 쓴다던데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정보를 좀 얻어보려고 환우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 카페 분들이 굉장히 또 엄청 따뜻하시거든요. 정말 일반적인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볼 수 없는 같은 환우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굉장히 길게 달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서만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계속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있으려고 한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환자라도 직장 생활 하면서 일반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자기가 일반 사람이다, 그냥 나는 질병을 겪고 있는 일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약간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도움이 되는 카페고 응원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카페지만 아무래도 카페에는 부작용이 있고 힘든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괜찮고 부작용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카페에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요. 개개인에게는. 사실 치료 시작하기 전에 많이 무서웠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쁜 얘기들이 다 내 얘기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도 되고, 근데 막상 치료를 시작하고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제가 좀 무감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조금 젊은 나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위치나 크기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치료 중에 치료 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후기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는 후기에 오히려 더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 방사선 치료 받을만 해요 라는 후기를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렇게 괜찮은 케이스도 있다, 무조건 최악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고요. 저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후기를 먼저 접했으면, 많이 접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 할 거 다 했어요. 수술도 잘 받고 방사선도 잘 받고 이제는 10월에 MRI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아예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긴 하겠지만 뭐 미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방사선 전, 후, 중간중간 저도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서 운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아니고 내 슬픔이나 두려움에 너무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사선 후에 이제 괴사가 되는 가능성은 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1년 정도 지나서 차차 보면 된다고 하고요. 뭐 종양의 위치나 크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괴사가 된다고 해도 좀 괜찮은 부위가 있을 수 있고 아닌 부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서 폭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리도 끝났어요. 그래서 마치 뭔가 세상이 제 치료가 끝난 거를 축하해 준다고 그냥 혼자서 느끼고 있고요.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찍어보는 영상인데 어떠셨나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으니까 가끔은 이렇게 액션캠도 들고 다니면서 제 근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끝나고 컨디션 괜찮냐고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네, 저 컨디션 괜찮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머리 쓰는 걸 하거나 조금 밖에서 오래 있거나 하다 보면 밤에 조금 피곤하긴 해요. 두통도 조금 있고 확실히 운동이나 이런 거는 그동안 너무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걷거나 뭐 그런 날엔 항상 피곤해요. 그래도 저는 나는 이제 일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체력이 부족한 일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격하게 하진 않을 거지만요. 앞으로는 가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촬영해 볼게요.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도 많이 필요해요.